네,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희 시선 집중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떻게 돌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인물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뽑아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2019년을 반추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의 인물이 누군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MBC 미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인물로 돌아본 2019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지금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콜라보인데요. 빅데이터로 여론을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 K의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비컨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콜라보를 지금부터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두 분은 구면인가요? 친구입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친구지간입니까? 예, 저한테는 이제 돈 잘 버는 친구이자 술 한 번 안 사주는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주문하려니까 네. 그러면 친구면 30초씩 드리니까 서로 디스해봐라. 이 했어요, 말씀 저희.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자진해서 했으니까. 자, 배종찬 소장님은. 라면은 아니고 구면이죠. 너무 썰렁해요 진짜. 내가 한 해 넘기면서 웬만하면 덕담하려고 했는데 너무 썰렁해. 네. 아무튼. 춥다 그랬는데 아니 정말 대단한 친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평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뭐 저기요, 둘째가라면 디스하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아닌가. 근데 그 생각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저항하시는 거죠 저한테. 반항하시는 거. 아닙니다. 방송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께 한번 이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시선 집중. 너무 티난다. 아니. 근데 바른 말이긴 해요. 바른 말인데 네. 왜냐하면 2019년이 정말 시선 집중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현안이 있었고. 프로그램 시선 집중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9년에 시선을 집중시키자. 이것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갑자기 섭섭해지네.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래서 배종찬 소장은 방송을 많이 하고요. 저는 네. 방송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은 비컨 뉴스 같아요. 시선 집중과 비컨 뉴스. 왜냐하면 사실 시선 집중에서 처음에 막내 작가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막내로 들어오라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경력과 상관없으니까 네. 아니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이니까. 그렇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내 작가의 막내가 막무가내의 준말이구나. 이건 괜찮았어요. 이건 괜찮았네. 아무나 드렸구나. 네. 저렇게 막 던지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는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물로 2019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36이 1336님이 올해의 인물은 당연히 조국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그래서 저희가 꼽은 또 올해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참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자, 배종찬 소장께서 일단 좀 그 간략히 분석하신 내용이 있죠. 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관심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글 트렌드, 이 지명이 되고 거론이 되던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심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랬겠죠. 9월, 10월. 그렇겠죠. 그 이후에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는 뭐 이제 잠잠해지는 예. 상태였는데 예. 12월 중순부터 또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도 있고 예. 또 법무부 장관이 또 인사청문 또 후임자 나오다 보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재소환되는 또 최근에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관련된 이슈 결국 내년에도 화제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관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가장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는 검찰이었습니다. 역시 결국 검찰 개혁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겠죠. 또 검찰과 갈등한 부분도 있고 인물로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그 인터넷과 SNS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봤던 단어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연관 검색어도 있습니다만 조리돌림, 먼지털이, 표창장, 압수수색, 예. 넘치는 단독 보도, 기레기, 검찰 개혁 이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떤 조국이라고는 한 어떤 그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SNS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네. 보여주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키워드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렇죠. 음.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이 혹은 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예. 막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정말 그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조리돌림 아니냐, 먼지털이다 그런 얘기했고 특히나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압수수색을 하고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11시간 조사를 해야 될 만큼 중대한 범죄냐 네. 하는 반론들이 나왔고 예. 여론이 오히려 검찰을 개혁해야 될 명분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연관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네. 또 이름 석자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이 두 인물을 따로따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또 네. 그러니까 이 키가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 전에 이제 구글 트렌드로 분석을 해보면 관심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핫하던 지점이 6월입니다. 아, 6월달 이게 이제 지명되고 이제 검찰총장 지명. 그렇죠. 예. 지명되는 그 시점인데 6월 초부터 검경 갈등 그다음에 공수처법 대립 시점까지 관심도가 계속 이제 유지는 됐는데 네. 막 이렇게 활발 타오르지는 않았어요. 관심도는. 근데 6월에는 상당히 또 핫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보다도 더 또 관심도가 높은 시점이었거든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 네, 그러니까 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강인 선수보다도 더 관심도가 높아서 이른바 갓 서결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기대였고. 네, 기대였고 그 이후에는 뭐 비판과 대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관심도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 보면 관심도는 한 4분의 1 수준 이하.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정말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올해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연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관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검찰이었고요. 검찰은 뭐 또 개혁 대상이기도 한데 네. 이른바 또 가장 그 관심을 받았던 표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는 그럼 조직에는 충성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헌법에 충성 뭐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SNS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어요? SNS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배종석 소장이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구내식당 주로 구내식당을 유명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걸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 예.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검찰 춘장 예. 짜장면. 예. 아, 그 압수수색하면서 네. 예, 예. 그러면 경찰총장 대신 경찰춘장이라는 거 붙였고 그리고 참 하여간 조어 만들어내는 거 보면 10월에 매 주말마다 이제 서초동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 검찰 개혁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서초동 일대에 짜장면이 조기 완판되는 경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언제 하냐, 네. 패트 수사는 언제 이런 것들이 SNS에서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새로운 그 직함이 2개 생기는 거 아십니까? 상반기에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런 걸 하면서 네. 네. 경찰총장이 총장. 생깁니다. 총장. 네. 하반기에는 검찰춘장이 총장. 됩니다. 아, 어디 가서 쓰셔도 됩니다.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춘장. 그렇군요. 근데 사실 조국, 윤석열 어떤 세트로 이야기되는 이 두 인물은 반추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이 그렇죠. 되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제 예감이 맞다면 신년 특집으로도 또 다뤄야 되는.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네. 뭐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시점만 지금 택일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콜라보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때는 다른 분들을 부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마 그래서 이거 신년에도 또 이제 그 두 인물은 어떤 그 화제 인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그 2019년을 장식한 인물 정도로만 하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올해의 인물 5명 뭐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조국 전 장관이 단연 관심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비교 불가. 네, 비교 불가인데 어느 정도냐면 뭐 치킨, 뭐 피자,
김치. 김치보다도 순간 관심도는 더 높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조한 게 사실은 가짜 뉴스예요.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는 가짜 식사 영수증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뭐 식사다라고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런 뉴스 언론들은 있었죠. 네, 언론들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쏟아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무슨 옷을 입었다라는 뉴스 제가 본 기억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뭘 샀다는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85님의 문자 주셨는데요. 올해의 인물하면 아베죠. 이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불러일으켜준 고마운 인물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는 멋진 구호를 탄생시킨 인물이 바로 아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소개할 인물은 바로 아베입니다. 아베. 네. 빅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심도는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을 해오던 시점이 8월이었지 않습니까? 7월 1일 날 이제 발표가 났고 네, 네. 활활 타올랐던 게 활활 7월 타올랐던 거 예. 화이트리스트 예. 배제. 그래서 8, 9월이 가장 관심도는 높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관심도는 정말 비난과 분노의 관심이긴 한데 최근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쓰촨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별 준비를 안 하고 왔다라는 거죠. 네. 적어도 이 반성은 좀 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사과도 볼 수가 없었고. 네. 대신 그래서 거짓말을 관심도- 했죠. 네.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하다, 오염수 안전하다 하다고. 그러니까요. 또 내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우길기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근데 참고로 벚꽃 스캔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다는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대한해협 건너 뉴스가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뭐 한국 대리기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우려도 있죠. 네. 아무튼 연관은 어떻게 네, 나오죠? 연관어는 성과와 연관되는 키워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이트도 좀 뒤져보긴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일본어까지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소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 연관 검색어가 망국의 재상입니다. 예? 망국의 재상. 그래요? 망국, 네, 망국, 망할 망하는 망. 나라. 예. 어. 망국의 재상. 나라를 망조로 끌고 가고 있다. 아베가. 예. 네. 예. 그래서 연관으로는 성과와 연결되는 건 없고 그냥 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와 대부분 그렇죠. 거의 연결되는 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연관은 아니라 이제 이슈 속에서 그렇죠. 나오는 어떤 그런 근데 것들이 이걸 또 하나 중심이었고. 다른 거하고 짚어보면은 너무 국가성이 강조되는 걸 보면 역시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상당히 우경화돼 있는 인물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아베가 등장한 쪽에는 일본, 그렇죠. 일본이 우선되는 군국주의 성향.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제 제일 많이 걸렸던 인물이 아베 아닐까 노 아베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SNS는 어땠어요? SNS는 사실 그 일본이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을 하기 전에는 아베 하면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였어요. 후쿠시마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뭐 안전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먹는 장면도 연출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올림픽이 열리면 이걸 뭐 선수단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사람들 뭐 정말 놀라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는 사실 앞서 우리 청취자께서 문자 주신 대로 불매운동의 장작 자, 장작. 끊임없이 땔감으로 네. 땔감을 대주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불매운동을 그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경제 도발을 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빼고 다 거짓말. 참고로 이 자기 이름 빼고 다 거짓말은 네. 일본 언론들도 아베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벚꽃 모임 논란, 예. 사쿠라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아베는 사쿠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사쿠라는 벚꽃입니다. 이렇게 일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음. 국내 SNS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일베 여기서 일베란 일본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일간 베스트가 아니라 일본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야당의 전 좋은 의미는 원내대표도 이제 베스트란 뭐 별칭이 붙으셨죠. 근데 좀 통하긴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9669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올해 인물 당연히 팽수죠. 어른의 대통령. 속을 뻥 뚫어주는 캐릭터. 내년에도 좋은 활동 기대해 봅니다라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코드고 저희 코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치하네요. 네. 딱 팽수. 전 200% 공감이죠. 예. 팽아. 그렇죠. 네. 제야의 종 타종식에도 참석한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팽수의 실물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실제로 MBC에서 제가 4시간을 기다려서 팽수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어때 사인은 받았어요? 아니요.
너무 많은 팬들이 오셔서 저는 그냥 뒤로 물러났었는데 우리 이종훈 작가가 일이 없긴 없네요. 네, 없어요. 네. 좀 도와주세요. 구해볼게요. 네. 팽수 대신 그 탈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타골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면서 뼈를 때린다. 뼈를 때리는 지금 그 발언을 하셨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베바켄트. 네. 빅 디테일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팽수, 팽아 이게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올해 9월 중순 이후에 인기가 폭발합니다. 네. 9월 중순 이후에 인기가 폭발하는 이유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상반기에는 인기가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는 관심도가 높았고요. 올해 인물 중에서 조국 전 장관가 치킨의 인기에는 좀 못 미쳤다. 그래서 내년에 더 이제 팽아가 이제 팽수가 분발해야겠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다음으로 팽수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빅데이터 상으로. 치킨에게 그 정도네, 밀린다는 그 거예요?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럼 네. 엄청났던 건데 네. 하반기에서 확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하반기에는 뭐 급부상입니다. 거의 뭐 조국 전 장관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 아직 조국 전 장관 정도는 아닌데 네. 연관어를 보면은 또 EBS 인기가 한몫을 했죠. EBS의 부가가치를 또 상당히 명성을 띄워주는 역할을 팽수가 했고요. 그러니까 EBS에 이제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연말에 하는 무슨 연예 대상을 네.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대상은 팽수였지 않을까. 팽수가 그랬을 이런 말을 가능성이 했습니다. 상당히 높죠. 팽수가 참고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EBS도 지상파입니다. 상달나는 네, 지금 방송은 MBC인데. 네. 자, 그다음에 이 연관어를 보면은 네. EBS도 있는데 성인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왜 뽀로로 주로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재빠르게 또 뽀로로 아빠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팽수 현상에 대해서. 역시 발빠른 우리 네. MBC.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캐릭터다라는 점에서 팽수가 인기를 얻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캐릭터가 아니라 어른들의 애환을 또 표현해 주는 대변해 주는 성인 인기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또 고스란히 연관으로 나타나죠. 직통령이라면서. 그럼요. 직통령 직장인들의 애환이죠. 2030을 속을 후련하게 해준다고 그렇죠. 해서. 그럼요. 예. 유튜브도 엄청나게 보고 있고요. 예. 20대 30대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인 거죠. 직장 상사에 대한 이 부분을 애환을 토로해 주는 대신. 그렇죠. 네. 이른바 꼰대들한테 그냥 바로 직격탄을 그렇죠. 날려버리는. 딱 이 캐릭터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1965님은 팽수 자신감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 김경태님은 팽수의 가장 큰 그 연관 검색어는 김명중 EBS 사장입니다. 예. 저번에 저거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계속 얘기해요. EBS 사장의 그 이름을 EBS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10만이 돌파되면 우리가 애청자들 구독을 해준 분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선물을 주자 이래요. 그러면 그 선물은 누가 어떤 돈으로 줘요? 그러면 김명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맞짱 뜨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살짜리 펭귄이 사장과 맞짱을 듭니다. 심지어 EBS 연습생 주제에 네, 저는 차마 최승호 이렇게 못하는데 팽수는 최승호도 했어요. 했습니까? 김명중. 네. 약간 좀 하신 듯한데요 지금 하신 듯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팽수의 인기 요인은 이건 것 같아요. 팽수의 어록 중에 저도 감동받은 어록인데 팽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거 유명한 어록이죠. 네. 종훈아 사랑한다. 안 힘들다. 0337님이 팽수가 국회로 가면 국회의원들한테 할 말 많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대에 결절이 올 수도 있다. 국회로 가면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고른 인물은 특정인은 아니고요. 유튜버입니다. 네. 올해 아마 올해를 대변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또 유튜브 열풍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가 대세였고요. 네. 유튜브를 하는 이용자이죠. 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네. 연관어는 그랬습니다. 연관어는 이제 개인 방송이라는 특성 자체와 연결됐고 또 최근 이 연관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박막내 할머니, 박막내 할머니와 같은 경우는 또 진행자였던 전현무 씨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핀잔을 주는 듯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막내 할머님의 그 간장 비빔국수 비법을 유튜브로 보고 집에서 종종 해 먹어요. 기대도 되나요? 아유, 언젠가 먹을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저 근데 생각보다 이게 관심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유튜버 대신 우리 지금 유튜브로 바꿔봤습니다. 너튜브로 바꿔봤더니
모든 것보다 다 높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네, 그만큼 SNS는 어땠어요? SNS는 이제 유튜버 최근에 이제 그 소위 정치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보수 우익 쪽에서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제 네. 가짜 뉴스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연관 검색어들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유튜버들이 올해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 번아웃이에요. 그렇죠. 번아웃이고 휴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유튜버들, 특히 성공한 유튜버들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정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가 성공하려면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유튜브는 런닝머신 같은 거다. 맞- 1초라도 멈춰서 공감합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올해 인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5811님은 트럼프와 김정은, 8687님은 당연 방탄소년단, BTS. BTS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범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 저는 뺐고요. 1773님 싸우는 뉴스밖에 없는 마당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유재석, 송가인 유산슬 뺄 수 없어요, 정말. 정말 짱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민유로 김덕수님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네. 그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죠. 3231님 정치도 정치지만 설리양, 구하라 양이 악플에 의해서 사망한 해라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이 밖에도 유튜브로 MP님은 승리, 3292님 손흥민, 멋진 극골, 그렇죠. 9907님 유현진 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랑스러운 박항서 감독 단연 최고라고 6974님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굵게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고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